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먼저 보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펄을 내는 순간 사라진다. 화를 참을 때 더 커진다고 에밀리 디킨슨이 말했습니다. 피할 수 없는 일이 눈앞에 닥치면 열이 단쩍 오르곤 합니다. 스스로 기대에 미치지 못해서 좀 화가 나지만 특히 인간관계는 그 원인인 경우가 많습니다. 가족, 연인, 친구, 직장 동료 등 다양한 사람들과 관계를 맡다 보면 갈등하고 불가피합니다. 화가 나는 것은 사람으로서 당연한 일입니다. 심지어 호흡이 가빠지고 심장이 콕콕하고 몸이 부들부들 떨리는 만큼 화가 많이 나는 것도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면 단순한 생리, 정신적인 현상입니다. 화가 나면 또 화내야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화를 참으라는 소리를 더 많이 듣습니다. 무조건 화를 참는 것은 나를 망가뜨립니다. 바깥으로 발산하지도 못하는 화는 내면에 쌓여서 불안이나 우울증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내 마음도 다른 사람의 마음도 다치지 않으면서 화를 날려는 방법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신과 의사나 상담 심리사들은 DSM, 정신질환 진단 및 통계 편람이라는 책을 공부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우울증이나 공황장애, 강박증과 같은 정신장애를 진단할 때 기준이 되는 책인데 1994년부터 2013년까지 발행했던 DSM-4편에는 한국의 고유한 문화로 발생하는 특이한 정신질환으로 화병을 인정하고 등재했었습니다. 다른 나라와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화를 과도하게 참아야 하는 문화가 있었던 것입니다. 화병이 나면 우울, 불면, 식욕저하, 피로감, 호흡곤란, 공포감, 통증 등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화를 잘 내는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먼저 머리가 이성이 아닌 가슴인 감성을 돌봐야 합니다. 화를 천천히 다가오는 그 사이에 갑자기 튀어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화가 나면 일단 입을 굳게 닫는 것이 좋습니다. 진담을 치는 비난만을 찾는 목걸이 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입에도 물담을 가지는 정상적인 환경도 좋습니다. 감정은 지배하는 상태에서 손이들과 함께 잘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감정은 또 돈을 가다가 끝까지 3분 걸리면 일 때까지 30분이 걸립니다. 그렇게 감정 씻고 난 다음에 생각가 나타난 관계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이 화는 무조건 참아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똑같은 행동을 하자 실수가 되지 않는 것은 괜찮습니다. 운동장 트레고 말고 달리거나 노래방에서가 목이 쏟죠 소리를 지르거나 물건을 부수지 않게 침대와 베개 말고 내리치는 것도 괜찮은 회복입니다. 화를 나면 한다는 것입니다. 잘 해서 보고도 노력해 해보세요. 그것이 너무 다른 사람을 해치는 도구가 될 수 있으니까요. 신앙에 맞서기 위한 마음가짐입니다. 우드로 윌슨은 미국 대통령은 강을 건너서 헤엄치는 자가 강물을 세게 한다고 했습니다. 여름날 단단한 강물 위에 배를 하나 띄우고 누워있다고 상상해보세요. 따스한 햇볕에 두 눈을 감고 새가 지저귀는 소리에 귀 기울이다 보면 강물의 흐름에 따라 어느새 가까운 곳에 다가곤 합니다. 단단 강물 위에 떠있으면 우리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잘 깨닫지 못하기도 하죠. 반대로 물살이 거친 계곡을 거슬러 올라갔다고 상상해보세요. 그 종아리가 잠길 정도의 깊이인데 물살은 몸이 시청각관으로 스치게 거슬게 지나갑니다. 몸을 더욱 낮추고 중심이 있지 않도록 다리에 두 다리 힘을 주고 습관에 가는 물살을 우선 먼저 느낄 수 있습니다. 물가를 걸어나가면 결국은 내가 목표한 지점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세상은 강물의 물살과 같습니다. 어떤 날은 너무 잔잔해서 운동이 심심합니다. TV를 보거나 컴퓨터를 해도 재미가 없고 잠도 많이 자서 전을 돌리지 않는 그런 날이죠. 반대로 어떤 날은 아침부터 새로운 일이 생기고
온갖 기괴하고 난감한 사건들이 나에게 힘을 합쳐서 감당하기 벅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 삶에는 다양한 묵살들이 찾아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묵살을 잘 받아들이는 법을 터득하는 과정입니다. 그러니 인생이 너무 커서면 그건 내가 거친 묵살을 해지고 목표한 것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해석하면 됩니다. 우리가 신에게 용기를 달라고 써면 신이 우리가 용기. 을 지켜낼 수 있도록 어려움을 준다고 합니다. 또 우리가 신에게 지혜를 달라고 요청하면 신은 우리에게 지혜를 발휘할 수 있도록 난감을 봉착하게 한다고 합니다. 세상의 시련이 거센 이유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역량을 발휘해서 더 큰 그릇을 더 성숙한 열매를 맺기 위함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꼭 모든 시련을 장만하는 승패할 필요는 없습니다. 강만을 거슬러 오르다 물결소리 거스면 잠시 멈춰서 기다리는 것은 다른 길을 찾아보는 것도 설명하는 방법입니다. 그렇게 목적지에 달아나는 순간 그동안 시련이 멋진 노력의 과정을 바뀌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나 자신뿐입니다. 이 화살을 머리 쓰고 싶다면 온 힘을 다해서 사이 잠가야 합니다. 멋진 개침 보기 위해 오늘도 큰 시련을 걷고 나면 위로하고 걸어주세요. 그렇게 내일을 향해 또 신청에 걸어가 보세요.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많은 실수를 하고 앞으로도 하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내 모습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입니다. 자신을 괴롭히는 생각과 말이 아닌 자신에게 관대하고 따뜻한 생각과 말이 필요합니다. 시들어가는 식물도 자연스럽게 갖고는 다시 아름다운 꽃을 피웁니다. 우리도 자신에게 사랑의 손길을 내밀어야 합니다. 그럼 반드시 아름다운 꽃을 피울 것입니다. 불안하고 두려울 때 중심이 되어서 한마디입니다. 완벽하지 않게 할 수가 있습니다. 커트 코베인은 다른 누군가가 되어서 사는 것보다는 있는 그대로 나로서 믿는 것이 낫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순위를 나고 태어납니다. 쌍둥이 나고 할지라도 한 명은 평생 첫째도 나머지 한 명은 평생 둘째로 살아갑니다. 또 누군가는 태어날 때부터 더 좋은 경제력이나 더 좋은 부모, 더 좋은 체력, 더 좋은 위치, 더 좋은 외모를 가지고 태어나면 다른 누군가는 상대적으로 불리한 조건을 태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 기준에서 서로 다른 조건을 보여받아 자신만의 수고점에서 삶을 시작합니다. 살아가다 보면 이런 조건들을 눈을 밤샐 때가 있습니다. 특히 조금 부분 때문에 속상한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내가 조금 더 키가 더 컸다면, 내가 조금 더 머리가 좋았다면, 내가 조금 더 돈이 많았다면 하는 생각과 속고를 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내가 하자니 이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두 번째 생긴 사람 더 분명하다. 더 똑똑한 사람 떠오르고 그 사람을 불화하고 질서까지 잼짜 사진 강단 뭔가 그런 게 쌓이게 됩니다.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은 사람은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마음을 부족한 행동을 이어가지 않는다면 그렇게 기복에 저쪽 피할 게 없습니다. 우리는 과거에서 한자에서 미래에서 그보다 더 보면 지금부터 바라볼 수 있습니다. 세계는 가난한 사상이 있습니다. 어느 한 과정에서 책을 작성해서 하다 그 하는 단어를 세계에서 초고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드라마나 영화에서 이미 부와 명예를 가진 사람이 권력까지 욕심내는 모습을 떠올리고 멋있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신이 아닌 사람으로 태어난 이상 모든 것을 다 충족시키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옆에 있는 저 자체가 뒷모습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따라잡았다고 해도 다시 내 앞에 또 다른 사람의 뒷모습이 나타납니다. 이런 현상은 지극히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는 지금 갖지 못한 것에 집중하면 자신의 자책없이 같습니다. 다만 이런 현상을 바라보는 시야만 조금 바꿔보면 됩니다. 마라톤을 할 때 오랫동안 페이스를 유지하면서 달리기 위한 그래서 앞에 자신을 이끌어줄 사람을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반면 선두를 달리는 사람은 뒷사람이 언제 따라잡을지 몰래 내내 모두 심취하며 어려운 경기를 치르게 됩니다. 베스트셀러의 미움받은 전개에서는 삶을 잘 살아가면 선천적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주어주는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게 집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보다 앞선 사람들은 분명히 존재할 수밖에 없는 삶이 왜냐하면 그 사실을 인정하고 수용하면서 움직이게 하는 동안 동력을 사용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현명한 완벽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면 다른 누군가가 되기 위해서 가면을 쓰는 것보다 불완전한 나를 인정하는 것이 우리의 완벽함에 다가가는 방법이 됩니다. 커트 코베인의 말처럼 다른 사람들이 되기보다 나로 살아가는 것. 그로 인해 미움받을 수 있음에도 나 자신을 스스로 사랑해주는 것이말로 지금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입니다. 선택의 길에서 필요한 것입니다. 친구의 충고는 신중하게 받아야 한다. 옳건 그른 건 자기 생각을 포기하고 친구의 충고를 따라서는 안 된다고 피에로 사롱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매일 선택을 하며 살아갑니다. 오늘 점심 뭐 먹지? 같은 작은 고민부터 이 사람과 결혼해도 괜찮을까? 지금 이 주택을 구매하는 데 맞을까? 어떻게 보면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할까와 같은 정체를 살아가면서 수만 번의 선택을 합니다. 가끔 혼자 선택할 때 저는 선택을 걸어두고 저는 성교를 허가해주기도 합니다. 그때 친구들의 대답을 참가해도 자기 생각과 최종 선택을 하면 참 좋겠지만 대부분 중요한 선택으로 생각한 것은 특히 여기는 쉽게 찬성을 장기를 위하여 동해버려서 나중에 크게 후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사회에서 경영성, 공격성, 재생성, 특징을 내리가는 신적 특징인데 이를 물질적인 고도수 그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지난 몇 주간 열심히 했는데 모은 동안 큰 친구의 말만 듣고 다를 알지 못하는 기업 조수 사람들 쓰거나 사본의 이름이 코인에 투자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인지적 고도의 습관만 마음을 약해서 파고가 기대가 오지 때 잘못 생각되고 싶습니다. 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뭐라고 모르고 생각하고 파는 거는 선배가 그가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럴 때 일단 오히려 아무도 사무소 같이 푹 치는 게 좋았어요. 나도 한 줄 알고 그렇게 시원하지 자신심이 나더라고. 그래서 A는 정말 한 줄 알고 계속 나오면서는 시간이 지날수록 힘이 나에게 그냥 고립감이 심해졌습니다. 마음이 강하고 자존감 바닥 섰습니다. 삶에 대한 이것에도 어느 날 최악의 생각하지 했습니다. A에게는 당장 힘이 들어도 하루에 30분씩 따뜻한 헬스마저 선택하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이거